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중단됐던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시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모시고 업무 보고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좀 구체적인 어려움, 상황 어떻습니까? 우선 사업장들이 휴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이 확인이 돼서 방역 때문에 이제 휴업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처럼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 돼서 휴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 지금 휴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이런 휴업하는 경우에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라고.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현황을 보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 보면 한 112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거리가 너무 각지에 폭증을 해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사업장들이냐면 병원에 감염 검사 때문에 병원에서 일거리가 많이 일이 늘고요. 또 마스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일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지금 특별 연장 근로 인가가 나가 있는 사업장이 지금 현재로 하면 33개소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스크 업체라든지 병원 등에 현재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인가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 연장 근로는 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특별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재해나 재난과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이런 방역과 관련돼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인명의 보호를 위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요건인데 그 경우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생산업체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중국 공장 같은 데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예. 국내 공장에서 긴급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서 저희가 인가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응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아마 한국 노동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한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을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법 제도 이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시행 규칙을 개선을 했는데 아마 이 시행 규칙을 개정한 걸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인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것이 법률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가들의 자문을 다 받아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가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노동계에서 그런 이제 만약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돼서 쟁점이 구체화되면 저희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원하는 학교들, 또 휴원하는 유치원들 그리고 휴교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 걱정이 커지고 예, 있어서 좀 긴급 휴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학교 유치원들이 휴원을 하거나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아이 돌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돌보미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돌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행히 금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족돌봄 휴가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가족돌봄 휴가제
휴가 제도가 뭐냐 하면 가족 중에서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 자녀를 갑자기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예.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낼 수 있는 네. 제도입니다. 1년에 10일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가족 돌봄 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이외에도 뭐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번 기회에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뉴스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연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의 좀 주요 특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보고의 주제는요. 오늘 보고의 주제는 작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일자리 상황이 좀 반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금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라는 예.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여기에 가장 기조가 뭐냐 하면 지역과 산업의 고용 창출력을 효과적으로 올려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조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민간 일자리 창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우선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산업정책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이나 뭐 조선업이나 석유화학이나 최근에 요 업종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고용이 어려워져 있는데 예. 이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장이 스마트 공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신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산업을 육성해 가고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하나는 부산형 일자리 얼마 전에 부산형 일자리 그 협약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 노사 민정이 협력해서 미래차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를 하고 예.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식이었습니다. 이런 지역 상생형,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산해 간다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두 번째는 지자체마다 산업적인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고서 예. 이 사업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산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산업이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 조선업이 어려워지면 거제 같은 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역별로 어려워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고용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드렸는데 예.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아하. 하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같이 접목하는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네, 예. 대상별로 이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좀 보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내가 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적었다고 생각되는 40대를 위한 지원이 좀 강화됐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우선 저희가 대상별로 일자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예.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 또 강소기업 같은 데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 안 받고 일을 할 수 예. 있도록 하는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다 좀 중점을 두면서 많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이런 사업들의 내용은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을 아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40대 분들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예. 있습니다. 40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40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긴 한데 예.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속도보다 더 많이 네. 취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40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좀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실태조사에서 분석 중이고요. 예. 현재까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40대 분들이 취업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에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종에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이직을 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요 40대 분들이 이직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는데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실직하시는 분야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종합대책을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그럴 때 방향은 하나는 제조업의 활성화 대책 같은 산업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40대 분들이 노동시장이 변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직업훈련이나 이런 대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직업훈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 대책들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그에 맞는 직업훈련도 중요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신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좀 이런 미래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우선 신산업, 신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를 때는 정부 주도형 훈련보다는 민간 주도형 훈련이 훨씬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훈련 체계에서도 기업이나 산업계가 주도해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그런 데다가 좀 방향 전환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정부 부처 각 부처에서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를 한번 모아봤더니 이게 모자란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복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금년에는 정부 전체 각 부처에서 하는 모든 인력 양성 사업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화해서 예. 훈련 수준별로 그다음에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성별로 좀 체계화해서 빠짐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